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예, 덴마크를 저희가 가볼 텐데요. 여기도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네. 360여 명을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덴마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를 완화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일부가 지금 문을 열었는데요. 이 시간 고상준 덴마크 한인회장 연결해서 좀 자세한 현지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나와 있습니다. 예, 회장님 안녕하세요. 자,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초기보다는 조금 확산세가 둔화돼서 봉쇄를 조금씩 제한적으로 풀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덴마크가 봉쇄를 가장 먼저 좀 풀고 있는 분위기라면서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유럽에서 덴마크는 봉쇄 조치를 가장 선제적으로 한 나라인데요. 이번에도 가장 학교를 먼저 완화한 나라가 됐습니다. 예. 근데 사실상 보면 뭐 옆 나라 스웨덴이 있기 때문에 예, 제일 예. 먼저는 아니죠. 예. 근데 14일 기준에 지금 현재 보면 7,515명이고 예. 131명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 수준이지만 사망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망자가 한국보다 많고 그리고 180에서 190선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130명 정도로 내려갔다고 해도 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진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뭐 유럽에서 사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덴마크에서는 그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학을 결정한 국가라고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등교 개학이 시작이 된 건가요? 예, 등교 계약이 시작됐고요. 아직 있는데 예. 이 어린아이들 유치원으로 이제 그 초등학교까지 그 학생들이 이 학교를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가지고 간다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네. 근데 어린아이를 먼저 학교에 보낸다는 거는 뭐 명확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바이러스에 강하다는 거. 예. 근데 만약에 집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강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발표를 하고 난 후에 이제 강하게 반론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중에 코로나 증상이나 어떤 증상이 문제가 있으면 건강상 문제가 있으면 학교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추가 발표했습니다. 예. 아마 그 반감이 강했던 거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고 있었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갑자기 선제적으로 봉쇄도 하고요. 이제 과감하게 타이트한 룰을 만들었는데 완화 조치도 생각보다 빨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방역 대책이나 이런 어떤 개학 관련된 정책과 좀 비교를 해보면 글쎄요, 좀 말씀하신 거와 비교를 해보자니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정확한 좀 내용이 더 듣고 싶어서 여쭙는 건데요.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학년의 경우를 가장 마지막에 좀 뭐 등교를 시킨다든지 예를 들면 온라인 계약 같은 걸 저희가 이제 했으니까 저학년의 경우에는 좀 가장 후순위로 사실 밀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먼저 이제 개학을 시켰다는 부분이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의아해서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도 부모기 때문에 예. 저도 약간 갸우뚱했는데요. 예, 사실 지금 덴마크 정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젠 그 확진자 숫자도 거의 이제 커브가 한국처럼 비슷하게 원하는 대로 가고 있고 예. 이제 사회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놔둘 수 없다는 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으로 볼 때 이 덴마크는 학부모가 양쪽 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학교를 아이들을 갖다가
학교에 가지 않으면 부모가 집에서 재택근무도 사실 하기 힘들고요. 예. 그다음에 아직까지 업종이 다 이제 그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업종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떤 그 산업 분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그 중견기업의 매니저고 꼭 필요한 사람인데 현장에 가야 되는 사람인데 예. 아이들 때문에 가지 못한다면은 완전한 오픈이라고 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이유를 또 말씀드리면 예. 그 고학년들은 컴퓨터 사용을 1인 1대로 이제 컴퓨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컴퓨터가 없으면 아예 빌려주기도 하거든요. 집에 갖고 네. 있는 컴퓨터를. 예. 근데 영학년부터 5학년부터 고학년들은 집에서 그 인터넷으로 화상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예.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은 이제는 학교를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음. 또 왜 5학년 이상부터 잘라내면 예. 그 공간 확보 때문에 그럽니다. 공간이 예. 한 반에 24명 정도가 적정선인데요. 예. 한 반에 24명이 들어가면 그 2m 정도의 거리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교실이 장소가 필요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학년들이 빠지고 그 빈자리를 먼저 저학년들이 가서 한 반에 12명씩 그래서 최소한 개인적으로 2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교육적, 생활적, 또 경제적인 측면이 이제 다 반영이 돼서 뭐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학이 강행이 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일단 학교마다 일부 개학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내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좀 덜 되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조치들에 좀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아, 예. 제가 좀 조사를 해보고 사람들한테 연락도 해보고 저도 애들을 학교를 보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봤는데 우선적으로 또 학교 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판의 시각이 높기 때문에 예. 이게 대충 해서 만약에 애들이 코로나를 걸려서 왔거나 이제 만약에 확진자가 돼버리면 이제 논란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학교 건물 내부에 학부모 출입은 금지됩니다. 원래 아침에 등교시킬 때나 하도식 때나 그 학부모들이 교실로 들어가서 이제 뭐 돌봄 그 방에서 찾아오거나 그랬는데 네. 금지되고요. 학교 정문 외부에 각 반별로 모이는 장소도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 각 반별로 존을 만들어서 또 개인적인 거리와 위치도 이제 다 나누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같은 시간에 몰리면 힘들기 때문에 뭐 0학년부터 1학년까지는 8시에 등교하고요. 2학년에서 3학년은 뭐 8시 15분까지 등교를 하고요. 이제 4, 5학년은 8시 30분 이런 식으로 등교하는 시간도 나눴습니다. 예. 10명씩이나 이제 학교별 사이즈 공간이 확장돼서 12명까지 한 반을 반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거리가 중요합니다. 책상 하나에 한 명이 앉고 2m 간격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애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제 떠들지 않고 공부만 하니까 학부모들은 오히려 학습 면에서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자주 손 씻기, 그다음에 소독제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말에 의하면 이제 무한 손 씻기라고 하죠. 이제 계속 손을 씻고 예. 앉지도 서로 이렇게 앉고 허그하지도 못하고 예. 이제 서로 거리를 이제 두고 하니까 애들은 이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아침 8시부터 1시까지 기본 수업하고요. 예. 1시 이후부터 이제 돌봄 시간이죠. 예. 4시까지 돌봄 시간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돌봄 시간은 이제 같은 반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학생들끼리 그냥 다시 앉아서 그 오후 4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나중에 부모님이 찾으러 올 때는 먼저 그 언제 데리러 갈 건지 그 시간을 선생님한테 알려주면 시간에 맞춰서 이제 애들을 학교 앞에 정문 앞에 있는 놀이터에 얘를 내보냅니다. 예. 그럼 선생님도 나오지 않고 애만 나와 있고요. 예. 그럼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기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예. 최대한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여쭤볼 때는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뭐랄까 이게 이제 그 덴마크 교육 당국의 자신감처럼 들리는 뭐 그런 어떤 디테일한 노력이랄까요? 뭐 구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강론적으로 많은 노력을 좀 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뭐 그러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측면에서는 불만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학부모들은 그렇게 크게 불만이 없나요? 처음에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뉴스에서도 예, 예. 이거 계약하는 거 반대하겠다고 서면 운동도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이거 안 된다 우리 애들은 보내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의견을 지금은 좀 달라요, 선생님,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니까 거의 90% 이상이 보냈습니다. 예. 여기서는 좀 이게 국민들이 이제 정부 그걸 많이 따르는 편인데, 예, 예. 사실 그 처음에 논란이 많이 일었을 때 예. 또 국민 그 발표로 대국민 발표로 만약에 학교 안 오면 결석 처리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했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정말 아픈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픈 학생들은 오지 않아도 된다. 대신 결석이 아니라 아파서 안 오고 나중에 학교 이제 수업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길 때 절대 이제 불합리한 대우를 그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픈 학생이 오는 거는 막아야 되니까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학교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네, 네. 회장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진단키트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진단키트 제공 제안을 한때 덴마크에서 거절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뭐 덴마크 정부가 한국을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덴마크 그 발표가 나고 나서요. 그거는 거의 한국 이름이 거의 뉴스에 그 진단 키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거의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 롤 모델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그래프로 이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는 방송국에서 그 주요 방송국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그 여러 가지 나라가 있는데 이제 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그 다음에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이제 굉장히 이제 확진이 많은 나라와 이제 북유럽 국가 그리고 한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국 커브를 따라가면 방역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제 덴마크 뉴스에서도 이제 한국 관련해서 이제 한국에서 진단 키트가 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수를 검사할 수 있다. 그렇게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 국민 이제 제외 국민의 입장으로서 이제 사실 진짜 올림픽 몇 번 한 것처럼 이제 정말 국격이 되게 많이 올라간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덴마크 상황 좀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뭐 복지 강국이고 또 교육 강국이라서 학교 쪽 상황을 좀 집중해서 들어봤는데 아무튼 유익하게 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